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조선의 궁궐이죠. 그러니까 조선은 어디로부터 출발하죠? 고려. 그쵸. 이제 고려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정확히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으로. 그쵸. 여러분 아시는 태조 이성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사실 이성계는 고려의 장군 이름이에요. 그렇죠. 고려의 장군은 이성계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이름을 바꾸죠. 외자로. 이단으로 바꿉니다. 이단.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태조는 이단이고, 고려의 장군은 이성계인데, 그냥 다들 이제 뭉뚱그려서 임금의 이름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다들 익숙하니까. 그래서 출발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고려였죠. 고려. 그래서 고려의 마지막으로 등극을 하고 나서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거죠. 그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바꿉니다. 근데 당시에 나라 이름을 바꾸는 거 역시 저희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중국의 허가를 득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름 두 개를 지어가지고 가요. 이제 하나는 뭐죠? 조선. 또 하나의 이름은 화령이었습니다. 화령. 화령은 저 함흥 쪽의 옛날 이름, 이성의 고향의 지역의 이름이죠. 근데 이제 중국이 이제 큰 나라인데 이 작은 나라 이름을 지어준다고 신경 쓸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들고 가는 거죠. 하나 찍어주세요라고 이제 편하게. 근데 당시 그 명나라는 황태자가 죽었어요. 나라에 그 초상이 났죠. 국상이 나 있기 때문에 사실 정신이 별로 없죠. 이렇게 보니까 뭡니까? 조선은 많이 들어봤죠. 기자라든지 뭐 위만이라든지 역사에 등장하는 화령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으로 하자. 그래서 조선이 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화령으로 하자 그랬으면 우리나라 이름이 고려 다음에 화령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처음부터 조선으로 유도한 거죠. 응? 그들이 조선을 찍을 수밖에 없게끔. 그래서 우리는 조선을 이어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고조선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역사의 출발점 조선을 이어서 다시 나라가 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출발한 거죠. 그 시작해서 나라를 궁극한 곳은 어디죠? 개경이죠. 개경. 그 개경은 누구의 땅이에요? 여전히 고려의 수도죠. 그러니까 나라의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고려 사람이 조선 사람이 되나요? 아니죠. 그리고 여전히 개성에는 고려의 많은 기득권 세력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문화들이 이성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전히 개성에는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서들이 뭐로 나타나냐면 좀 그 야사처럼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그 개성 사람들은 돼지고기찌개를 성게탕이라고 불렀어요. 이성게 의뢰면 돼지띠거든요. 그래서 돼지고기찌개 어떻게 끓여요? 이렇게 도마에 넣고 우리는 고기를 예쁘게 써시죠. 그렇지 않고 그건 손으로 찢어발겨 집어넣어요. 그만큼 싫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최영 죽인, 찢어 죽인 뭐 이성게 성게탕이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하고. 또 뭡니까? 우리 그 설날 먹는 떡국. 우리 뭐 먹죠? 가래떡 이렇게 떡국 이렇게 써시죠. 거의 뭐 먹어요? 조랭이 떡국 먹잖아요. 조랭이란 말이 뭐예요? 전주시 목을 조랭이에요. 목을 졸라, 목을 이렇게 비틀어서 팔자를 만드는 거잖아요. 조랭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서운 정서가 개성에 있어요. 그럼 개성에서 이름들을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는 거죠. 뭡니까? 개성의 인심이 날 지지하지 않으니 나는 새로운 데에서 출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오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한양이죠. 그러나 당시에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였겠어요? 개성 땅이죠. 거기가 중심지였으니까. 그럼 그 중심 비싼 땅을 버리고 이 일로 온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이성계의 수하들조차도 사실 상당히 주저하고 반대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설득해서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데 출발해야겠다는 생각, 이것이 여기가 아닌 거죠.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양은 나라의 중심에 있으며 강이 있어서, 그쵸, 교통이 대단히 편안하고 운이하고 국방이 대단히 용이하고 이런 걸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러나 근본적인 게 뭡니까? 개성의 민심, 나는 새로운 데 출발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와서 본인이 지금 궁궐을 짓는 거잖아요. 그럼 궁궐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을까요? 그쵸. 궁궐을 크고 화려하게 지으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백성이 힘들잖아요. 그럼 백성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데 백성을 괴롭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게 출발합니다. 그 성리학이라는 생각 자체가 뭡니까? 아주 검소하고 근면한 거잖아요. 작게 출발하고 살아가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 궁궐이 임진왜란 때 다 불이 탔잖아요. 다시 언제 지어지죠? 고종 때 짓습니다. 자, 고종 때 지을 때 뭐가 있었어요? 안동김씨 60년의 세도 정치의 시대가 있었고 나라 외세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시기에 경복궁을 중창한다는 것은 뭐냐면 뭔가 왕권의 위험을 다시 세워야 되겠고 이 무너져버린 나라의 위험을 뭔가 다시 세워서 제2의 개국 같은 의미를 가졌다는 거죠. 불후의 의미를. 그래서 궁궐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크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 초에 비하면 약 20배 이상 커졌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조선 초의 마음이 검소한 것이었다면 조선 후기의 마음은 뭔가 위세와 권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부른 경복궁은 언제 때 경복궁이에요? 고종 때 경복궁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종 때 경복궁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심축이 되는 건물들은 조선 초의 개국의 마음을 담았어요. 그래서 똑같이 쓴 거죠. 아시는 것처럼 금정전, 사정전, 이 모든 것이 같은 이름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 정신을 그대로 이어봤대. 그 시기에 다른 철학을 담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기 배치돼서 해설을 하시다 보면은 이 궁궐이 두 가지가 다 남아있는 거죠. 뭐죠? 조선 초의 경복궁과 조선 후기의 경복궁.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지금 우리에게 궁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를 관람객들과 교류하고 소통해 가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때 사람들이 여기 어떻게 궁궐을 지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 600년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권중하, 심덕부, 정도전, 남은 이런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궁궐을 지을지를 와서 설계를 하라고 보내준 거죠. 그럼 같으면 여기 어떤 궁궐을 지으시겠어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당신이 또 요 근방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시는 겁니다. 정면에 보이는 산이 뭐죠? 백악산이죠. 백악산. 저 백악산은 용의 머리로 본 것 같아요. 용 머리처럼 보이세요? 네? 용 머리처럼 보이세요? 예. 자, 정수리 꼭대기에서 오른쪽으로 나오니까 눈이 두 개 툭 튀어나와 있죠. 꼭 똑같, 눈 하나밖에 안 보여? 그럼 저 뒤에 감춰져 있잖아. 살짝. 고개를 얼짱각도 정도 살짝 돌린 것 같아요. 뭐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서 저 산을 따라 쭉 올라가면 어디죠? 서울의 북한산을 지나서 백두대 가는 데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백두산까지. 그러니까 백두산 우리 민족의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그 백두산 전기가 흘러서 여기에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앞에 뭐가 흘러야 돼요? 물. 앞에 있는 물은 청계천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 그래서 굳이 뭐 풍수를 논하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항상 집을 지을 뒤에 뭐가 있죠? 산. 그러니까 경복궁 하나의 집으로 놓고 본다면 뒤에 전기가 이어받은 저 산을 두고 이런 개념으로 본 거죠. 근데 묘하게도 당시에 권중하의 나이가 70대, 심덕부가 60대, 정도전이 갓 50대, 남은이 40대예요. 이게 뭡니까? 4, 5, 6, 7 각각의 세대를 다 보내서 각각의 세대가 보고 담고자 하는 마음을 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은 뭐냐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건물에 이곳에 표현한 거죠. 그래서 경복궁은 나머지 궁궐들하고 달라요. 나머지 궁궐들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살면서 다른 분들이 살아가서 다른 거지만 적어도 경복궁만큼 뭡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끌고 가야겠다. 이런 정신과 사상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그 어려운 시기에 조선 후기에도 뭡니까? 경복궁을 다시 복원해야 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경복궁을 복원해야 되겠다는 뜻은 뭐냐면 조선의 건국의 초심, 어떤 마음으로 가져갔느냐. 그런 느낌으로 오늘은 같이 한번 보시는 거 하겠습니다.